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겁니다. 폰카에 밀린다고 했던 카메라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 때문에 국내 카메라 시장이 모두 다 날아가고 해외 글로벌 카메라 시장이 모두 다 작살이 났을까? 카메라 업체들은 어떤 변화를 했을까?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변화가 있을까가 오늘의 메인 주제예요. 국내 카메라 시장이 사실은 핸드폰이 나온 다음에 너무도 당연하게 매년 20%씩 내려가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매년 20% 줄어들고 있고 풀프레임 미러리스 인기도 전체 카메라 시장의 하락세를 맞추고 타고 스마트폰의 인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팍팍팍팍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줄었냐? 당연히 이렇게 줄었죠. 쭉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15년에 팔리던 거에 2018년에는 반토막 났어요. 자, 이 와중에 예전 카메라 업계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DSLR 1위 캐논입니다. 16년 연속 DSLR 시장의 1위라고 자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맞겠죠. 지금 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용어를 통일하면은 자, 요거 뭡니까? 요게 포인트 앤 슛. 자, 우리 전문 용어로 똑딱입니다. 똑딱이. 이렇게 포인트하고 누르면 나가는 게 전문 용어로 똑딱이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DSLR은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미러, 거울이 있어갖고 요렇게 가는 게 DSLR이죠. 간단하게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거대하고 무겁고 비싸고 좀 어렵고 카메라 동아리에서 쓰고 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DSLR이고. 자, 그런데 DSLR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 DSLR이 캐논하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한 뭐 니콘 이런 데가 경쟁적으로 카메라에 뛰어들어서 DSLR을 거의 95%를 점유해요. 둘이 경쟁을 하니까 같이 보고 있던 일본 업체 중에 소니가 DSLR에 뛰어들었다가 박살이 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소니도 DSLR이 있었거든요. 들어갔다가 캐논하고 니콘하고 싸우니까 안 돼. 아무리 해도 얘들하고 안 되기 때문에 에이씨 그거 안 해! 하고 나와서 딴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뭐 카메라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미러리스 카메라는 걸 만들어요. DSLR보다 가볍고 똑딱이보다 성능이 좋은 가운데 있는 걸 만드는 거죠. 똑딱이는 이 쉽긴 한데 화질이 좀 별로야. DSLR은 훌륭하긴 한데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 힘드니까 가운데 있는 걸 만들자. 미러리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공격합니다. 소니가 미러리스의 최강자가 돼. DSLR은 접었어요. 아래 접고 아예 접고 미러리스로 완전히 변신을 해서 미러리스 시장을 떠받쳐 올리면서 미러리스가 요즘에는 DSLR보다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럼 미러리스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별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SLR은 빛이 들어와서 비친 다음에 요렇게 우리 눈으로 가죠. 거울이 있어요. 근데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가 리스된 거죠. 미러가 거울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울 대신에 뭘 넣냐면은 센서를 넣어요. 간단합니다. 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같은 요 뭐라 그러냐 구동체 요 조직을 센서로 바꿔버려요. 훨씬 가볍겠죠.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훨씬 가볍고 훨씬 덩치도 작은데 요걸 센서로 바꾸면서 소니가 이 시장을 휩쓰는데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점유율 소니가 거의 67%, 7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을 휩쓸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사실 드릴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결국엔 반도체로 가요. 이게 소니를 살렸습니다. 물론 소니는 이제 저쪽 완전히 버리고 뭐 뮤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긴 했는데 소니 카메라 사업부의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이 이미지 센서예요. 이게 소니를 살린 게 아니라 이게 살리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보시죠.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핸드폰에 카메라가 커지니까 뭐가 없어졌겠어요? 가장 먼저 죽은 거. 자, 옛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이랬습니다. 컴팩트, 똑딱이, 그 다음에 DSLR,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핸드폰에 카메라가 생기니까 어떤 시장이 가장 먼저 죽었을까? 요 세 개 중에 똑딱이, 미러리스, DSLR. 똑딱이가 죽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 중에 가장 컸는데 핸드폰으로 찍는 시대가 되니까 DSLR이나 미러리스가 물론 여기도 죽긴 죽었지만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지금 2011년이잖아요. 나중에 2018, 19년 가면 이게 거의 죽습니다. 똑딱이는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가 전혀 없었어. 여기는 핸드폰보다 잘이라도 나오지 품질이라도 좋잖아.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근데 여기는 똑딱이는 핸드폰보다 경쟁 우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말살당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 시장이 DSLR과 미러리스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똑딱이가 2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거의 80% 넘었던 그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좀 똑딱이라 표현하면 뭐하고 포인트 슛하는 그 카메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SLR 미러리스처럼 굉장히 좀 사진이 화질이 좋고 잘 나오고 뭔가 전문가스러운 데만 살아남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한몫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한몫을 했냐? 미러리스 시장이 저 굉장히 커지는데 여러분들이 한몫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거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하도 이거 찍고 뭐 길 가면서 이렇게 찍잖아. 길 가면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찍고 뭐 브이로그라고 하면서 찍고 아 이거 사진 말고 동영상도 돼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화질이 잘 안 나와. 화질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자꾸 찍고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내가 살렸어요. 너와 내가 살려서 대세가 미러리스가 되고 1인 동영상을 너도 나도 찍고 크리에이터 수요가 급증하니까 얘네들 대상으로 디카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씨 저도 하나 샀지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나 샀네. 저도 하나 샀지만 이거 뭐 1인 동영상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하는 미러리스 그 제품이 품절. 저 살 때 막 품절 그랬어.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야 무슨 공장에서 찍는 게 품절이야. 갖고 와. 그랬더니 요즘에 뭐 살려는 수요가 밀려서 기다려야 된대. 이게 저도 카메라 하나 살렸다가 야 이거 진짜 좀 찍는 분들 많구나. 내가 찍으면 택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기만 하고 그냥 방에 어디다 처박아 뒀는데 너와 내가 이걸 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튜버 브이로그 뭐 요즘에 다 찍으니까 이쪽을 아예 전문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카메라업계 전략이 됐어요. 미러리스 카메라로 브이로그 찍으라고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게 해주고 무게와 부피를 줄이면서 여러분들도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화질 좋게 나와요. 유튜브 최저가로 올릴 수 있어요. 사이즈 조절할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브이로그 세대의 특화 제품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장이 쪼그라들어도 지금은 이제 뭐 풀프레임 잘 나오는 굉장히 프레임이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커지는데 자 문제는 아무리 이게 커진다 그래도 핸드폰 시장이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카메라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1, 2등이 캐논과 니콘인데 삼성이 달랐다고 표현하는데 삼성은 어떻게 했을까? 삼성도 옛날에 카메라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삼성 요거 삼성 있었어. 얘들아 없지 않았어요. 삼성 있었는데 접었습니다. 아예 카메라 사업을 정관해서 삭제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캐논과 니콘은 계속하고 있었죠. 인기가 식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삼성이 달랐다. 삼성이 훌륭한 판단을 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삼성이 손을 뗐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니를 살린 게 뭐였다고? 삼성과 요즘에 소니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 가서 옷 찍기도 했지만 이겁니다. 이거 PPL 아닙니다. PPL 따위 없어요. 아까 소니를 살린 게 거기 딱 있던 미러 대신에 있던 반도체 센서잖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 센서가 이미지 센서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까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잠깐만 앞으로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야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면은 사물을 뭔가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이미지 센서가 낸드 플래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핵심 부품 아니냐? 이거 스폰 없습니다. PPL 없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핵심 부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지 센서라는 게 뭐냐? 빛이 들어오고 피사체가 들어왔을 때 옛날엔 여기다가 뭐 유리 놓고 반사해서 눈에 보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화면을 이미지로 디지털로 바꿔주는 센서예요.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5G가 되면서 뭐 자동차에도 당연하고 뭐에도 당연하고 이 이미지 센서가 쓰일 곳이 너무 많은 거야. 모르겠다고 어디에 쓸지 제가 어디에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지 센서가 뭐야 잘못 갖고 왔나? 이미지 센서의 쓰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되죠. 척 봐도 예전에는 하나 들어갔는데 이제는 3개 들어가겠죠. 점점 많이 쓸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발표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다가 이게 3개죠. 지금은 3개인데 2023년에는 4개 4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당연히 예측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도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걸 떠나서 겨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요 증대는 빙산해. 자율주행차, 뭐 원격 의료. 원격 의료가 뭐야? 몸에다 뭘 넣어야 되잖아. 뭘 넣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주고 뭐 마셔보세요. 그럼 뭐 들어가서 몸에서 뭐 찍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원격 의료 그게 다 뭐예요? 이미지 센서.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이미지 센서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얼핏 생각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쓰는 사물 인터넷 뭐 시리 뭐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뭐 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 증대는 그냥 조금이고 그거 말고 나머지 거에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니는 물론 미러리스가 잘 나가 좋긴 한데 그것보다 방금 말했던 자동차들에는 뭐 엄청 많이 달 거고 뭐 8개 10개 이상 달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보안 서비스건 원격 의료건 뭐든 인공지능이건 뭐건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가 핵심 부품이 될 거다. 이 반도체가 이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대박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내겠다 5만 개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겠다. 여기 들어간 센서가 뭐겠어요?
있어요. 유동인구, 차량인구, 뭐 미세먼지,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감지를 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겠지만 이미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물론 중국처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CCTV가 258만 대, 뭐 300만 대가 되는 뭐 천라지방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저기에도 모두 다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카메라야만 생각을 했던 그 시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열린 것 같거든.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게 이거 아니냐. 2030년이면은 메모리만큼 커져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AI 반도체, 뭐 자율주행 반도체, 무슨 반도체, 뭐 CPU 반도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앞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할 건데, 이미지 센서하는 반도체는 사실상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어느 정도 기술로도 가능하고 가장 먼저 폭발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니까 메모리 시장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우리는 어딨냐? 아까 누가 소니를 살렸다고? 소니가 이게 왜 50%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DSLR에서 들어갔다가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나니까 바꿨잖아요. 미러리스를 바꾸면서 거기가 이미지 센서가 핵심 부품 아니야. 이 핵심 기술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잠깐만, DSLR을 피해서 도망가서 여기서 좀 해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시장의 킹왕짱이야.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50%를 먹고 있어.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야 잠깐만, 이 시장이 그렇게 터지나? 전부 다 삼성, 하이닉스, 소니 이미지 센서 강화하겠다. 여기서 지금 대전이 벌어져. 2019년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수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도 이게 앞으로 지금 뭐 18조 원인데 25조까지 순식간에 커지고 점점 더 전자기기에 눈이 되고 상당히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니까 기술 격차도 벌릴 수 있고, 야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가장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삼성, 소니는 내가 탈환을 했다. 삼성입니다. 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1위 목표, 삼성의 말인데 1위가 목표하겠지만, 자 이건 뭐 파운드리도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는 그보다 더 빨리 가장 먼저 1등을 하겠다. 누굴 제끼고? 소니를 제끼고.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뭐 그건 좋은데 그것보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소니를 제껴서 이미지 센스에서 치고 나가면은, 야 이게 메모리 정도 덩치까지 커질 것 같은데 이게 대박이 아니냐.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야 소니 입장에서는 잠깐만, 쟤네들 가전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전 다 버리고 뭐 게임하고 영화하고 금융하고 이제 겨우겨우 하나 살아갖고 마지막에 남은 게 그건데, 삼성이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더니 저놈을 잡았겠다, 내가 가장 먼저 잡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가고 죽어가다가 가까스로 부활해서 올해 5조 원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 좀 해먹을만 하니까 뒤에서 누가 멱살 잡겠다고 달라오니까 당연히 얘네도 발끈하겠죠. 이게 소니입니다. 영광의 순간 좌절, 완전 좌절. 소니 없어지나요 했다가 그룹 전체를 갈아엎으면서 이미지 센서 뜨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하고 거의 그룹을 갈아엎고 여기서 또 이미지 센서가 뜨면서 아까 5조 원의 이득을 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여기 앞에서 삼성이 우리를 두드려 팼는데 치사한 것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다 버리고 도망가서 딴 거에서 이렇게 했더니 또 일로 오더니 그 집이 맛집인 거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때리겠다는 거잖아. 가뜩이나 뭐 지네 TV 만들 때 TV 만들고 뭐 할 때 뭐 만들고 카메라만 때 카메라도 따라해서 돌아가면서 패더니 이거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원펀치 3 강냉이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야 딱 기다려라. 여기서 딱 기다려고 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2030년이지만 너희들은 더 일찍이야. 너희들을 가장 먼저 제끼겠어. 여기서 지금 빠따 날릴 준비하고. 당연히 맞을 수 없죠.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뭐 우리는 뭐 글로벌 호구냐. 투자 늘리겠다. 1조 1,000억에 11조 원 투자하겠다. 이거 질 수 없다. 앞으로는 카메라 수 늘어나고 이미지 센서가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질 수 없다. 투자 늘릴 거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반도체 산업 이미지 센서가 사실상 미래 아니야. 단기적으로 5년, 한 5년 보고 7년 보고 이 정도에는 가장 눈앞에 있는 건 이미지 센서가 사실상 1등 아니냐. 차세대 시장에 가장 눈앞에 있는 게 이거 아니냐. 비메모리 반도체 물론 많은 게 있지만은 가장 눈앞에 있는 거, 이걸 따라잡는 게 미래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아예 R&D 센터를 어디에 만들었어요? 도쿄에 만들었어요. 도쿄. 지금 후발주자잖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세계 한 5위권 정도 있을 거예요. 1, 2등이 소니, 삼성이가 5위권이 있으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이미지 센서 R&D 센터를 도쿄에 만들었어요. 왜? 니네 인력 가져오겠다. 일본의 카메라 강국이잖아요. 카메라 강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서 좀 모셔올게요. 빼서 여기서 빼라는 표현은 뭐하고, 인력을 모셔서 하려고 도쿄에다 이미지 센터만. 여기 강국이잖아요. DSLR 뭐 미러리스 카메라 최강국이 일본인데 삼성도 SK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야 반도체 불황이다. 메모리 좀 잘 안 팔리네. 아이고 야 비메모리 오케이 좋은데 아유 제일 만만한 게 이미지 센서 아닌가 싶어요. 야 얘래매 얘. 야 얘는 옛날에 한번 붙어봤는데 괜찮았어.
옛날에 아우 우리 경험 있지. 이거 찰지게 때렸던 경험 있기 때문에 야 할만해. 뭐 얘들이 뭐 돈이 뭐 우리보다 많겠어. 뭐 괜찮아. 자 그러니까 바로 가서 붙는 거죠. 정조준했다. 사업에 열을 올리겠다. 눈의 전쟁이다. 잡아라. 여기 가로 열고 소니 잡아라죠. 저놈 잡아라. 넌 이미 죽어있다. 지금 이거 시전하고 있잖아. SK 하이닉스는 아예 블랙펄이라고 이미 센 독자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서 밀겠다. 이거 PPL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블랙펄이라고 만들겠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제일 잘 나갈 게 이거 같다. 이걸 밀어야 된다. 잘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게 AI 반도체 개발 경쟁이고 반도체 한국의 새 블루오션은 맞는 것 같은데, 싸우려고 보니까 인텔, 아마존, 구글 쉽지 않아. 이거와 이제 소니. 어디로 가야겠니? 여기가 미드고 여기가 바텀이에요. 미드에는 인텔, 아마존, 구글이 있고 바텀에는 소니가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바텀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바텀으로. 일단 미드로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바텀으로 가서 일단 좀 레벨 좀 올린 다음에 좀 때려서 그 레벨 좀 올리고 CS 좀 먹은 다음에 일로 가야 뭐가 되지 않겠냐. 물론 AI 반도체도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굳이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이렇게 커질 거다. 차량형 반도체도 이렇게 커질 거다. 쭉쭉쭉쭉 있지만은 지금 당장 눈에 바로 보이는 바텀 가야죠. 누가 봐도 바텀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끝내기 전에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형 그러면 소니는 DSLR 하다가 LIC 안 돼서 미러리스 가서 요 이미지 센서로 나름 대박 나서 먹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만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캐논, 여기 니콘, 여기에만 있던 애들은 어머 나의 시대는 갔나요? 나는 여기서 끝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카메라 시장이라는 게 카메라 자체는 시장에 갔거든? 근데 문제는 요게 좋아요. 요 렌즈라는 게, 요 광학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쓰인 데가 많았어. 내시경, 반도체 제조 장비, 또 뭐 이미지 센서 어떻게 보면 기술로 쓰이겠죠. 렌즈 자체가. 요 렌즈 기술이 상당히 곽강을 받으면서 카메라는 갔는데 렌즈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콘 같은 경우에 줄기세포를 뭐 쳐다보는, 줄기세포를 보려면 광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나야 될까 보이지도 않는 뭐 10억 분의 1 뭐 이거를 보는 뭐 그걸 좀 만들었다. 우리의 광학기술을 봐라. 올림푸스는 무슨 뭐 대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 볼 수 있는 무슨 초정밀 렌즈를 만들었다. 캐논은 무슨 의료기기 시장의 다크호스래. 왜 다크호스 같아? CT나 MRI에 당연히 렌즈가 들어가니까 그쪽에 또 다크호스고, 이 렌즈 기술이 있으니까 이 미래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뭐 다들 망해도 3년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 이제 카메라 시장이 변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뛰어들 건데, 사실은 다른 길을 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 자 이게 뭡니까? 카메라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기업이 있어요. 야 아시는 분 있다. 어떻게 아시지? 대단하다. 라이카라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전설로 불리죠. 딱 이런 카메라 목에 차고 다니는 이 라이카, 이 얘는 어떻게 됐을까? 얘는 카메라의 샤넬이잖아요. 요거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합니다. 이 없어 보이는 카메라도 한 1-2천만원 이상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얘들도 이렇게 무너지다가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 라이카, 이거 독일 카메라죠. 혹시 모르실까봐. 지금 여기 1914년부터 라이카로 유명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뭐 자기들이 뭐 반도체로 갈 거야? 뭐 시몬스 반도체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의료기기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갔어요. 언젠가 꼭 하고 싶은 꿈의 카메라. 진짜 샤넬로 갔어. 뭐 시작이 1000만원. 일단 시작이 1000만원, 수천만원으로 가는 대중적으로, 이거 안돼. 대중적으로 가면 우리 어차피 망하니까 완전히 고급으로 가서, 지금 보시면은 뭐 광학 엔지니어링의 핵심, 아직도 렌즈를 수작업으로 깎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수작업으로 깎고 모든 렌즈 전문가의 눈을 통해, 그걸 굳이 사람의 눈을 통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건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의 정신으로 빚어서 정밀성 테스트를 거쳐서 최고 품질에 걸맞은 고가 카메라 만들. 한 땀 한 땀 만든, 가장 여러분들이 혹시 사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한 엔트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1000만원 정도면은 자 M10 가능합니다. 1000만원 정도면 물론 뭐 28억짜리도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아닐 테고, 1000만원 정도면은 이제 가뿐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이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우리 라이카 회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2019년. 휴대폰 기술 발전이 디지털 카메라를 위협하지 않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 중저가 위주의 일본 카메라 같은 이런 저렴한 카메라는 휴대폰의 위험을 받겠지. 야 니들은 뭐 그 뭐 1-20만원짜리 만들어서 뭐 대궜어? 비싸봐야 뭐 100에서 뭐 200 아니요? 뭐 렌즈 좀 바꿔야 좀 올라가고, 이런 걸 만들면은 휴대폰의 위협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같이 이태리 장인 독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프리미엄 카메라는 절대 안 돼. 야 우리 시장이 1000이거든? 핸드폰 뭐 아무리 비싸봐야 1-200일 텐데 니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겠냐? 스냅샷이나 찍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뭔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한번 찍을 때까지 단계도 한 5,
6단계에다가 뭐 하여튼 뭔가를 많이 하고 인하하는데도 뭐 이렇게 까만 데 들어가서 이렇게 뭐 불 껐다 뭐 암실에 들어가서 뭐 했다 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는 그게 없다 이거지. 우리 심지어 아날로그 카메라도 만드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 보이지만 뭐 기본이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이걸 만들어서 아이 쪽으로 와서 실제로 꽤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시간 예고 하나 해드리면은 굉장히 비슷한 산업이 하나 있었어요. 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산업이 뒤에 있는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야, 너무 잘하신다. 뭘까요? 이거겠죠. 이게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지? 우리가 옛날에는 다 손에 차고 다니던 시계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뭐 전혀 PPL은 없습니다. 뭐 아무거나 시계 갖고 왔어요. 이런 시계가 누구나 차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게 생기면서 시계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